이번에는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중 수증기. 자, 우리 지표면에는 물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 물인데 물이 이제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은 액체잖아요. 액체 상태고 수증기는 기체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는 걸 우리는 증발 현상이라고 하고,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걸 우리는 이제 액체 상태 되는 거 액화인데 이거를 우리는 응결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안개라든지 이슬 또는 구름,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이제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이제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항상 요 그래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여기 자, 바로 수증기량 온도와 수증기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는 보면 알겠지만 세로축은 수증기량을 의미합니다. 수증기량의 단위는 잘 보면 그램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즉 요런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가로 1m 세로 1m 높이도 1m인 요런 공간 안에 수증기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냐, 이 수증기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그거를 우리는 요 수증기량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이제 온도가 되겠죠. 온도가 됩니다. 온도는 우리 도시죠. 단위가.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세제곱미터 속에 수증기량이 많은데, 즉 요 안으로 이렇게 증발돼서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응결돼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증발량과 응결량이 있는데 이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어떤 변화가 없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수증기가 증발이 된다거나 응결되는 현상이 안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라인 곡선을 따라 증발량이랑 응결량이 같은 요런 수증기량을 가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바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되었다, 꽉 차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15도씨일 때 이 수증기량이 만약 10g이었다. 그러면 1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은 10g per 미터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지점은 바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은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됩니다. 즉 포화 수증기량은 보시면 알겠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은 관계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포화 수증기량도 이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또 많아지는 걸,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요 10g만큼 있다. 요 상태, 즉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아랫부분에 있을 때는 요만큼의 공백이 생기죠. 포화 수증기량이 되려면 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그러고, 이 불포화 상태는 바로 증발량과 응결량 중에서 누가 더 많습니까? 맞습니다. 증발량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발이 일어나면 결론적으로는 수증기가 점점점 차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차겠죠.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서 10도씨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증기량이 10g 있었다고 하면, 이때는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더 왼쪽에 있죠.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다르답니다. 이때 이런 상태를 우리는 과포화 상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광포화 상태일 때는 증발량과 응결량 중 누가 더 많다? 응결량이 더 많은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 응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안개나 이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수증기량이 이렇게 있었는데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15도가 됐으면 이때부터 이쪽으로 더 온도가 떨어질수록 응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때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요 온도를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르냐? 이슬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하면은 대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는데 이는 물이 증발되었을 때 수증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게 1세제곱미터 속에 가로 1, 세로 1, 높이라는 요 공간 속에 이 수증기량이 꽉 차 있을 수 있는데, 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포화 상태보다 더 많은 수증기량이 들어있게 되면 응결량이 더 많아져서 과포화 상태가 생기고, 만약에 이 꽉 차 있는 수증기량보다 적은 양이 있으면 불포화 상태가 되어서 증발량이 더 많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25도일 때 요만큼의 수증기량이 있었으면 이때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할수록 점점점 포화 수증기량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점 증가하는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반대로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의 그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요 15도일 때 딱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때부터 응결이 시작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태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수증기량이고 여기는 온도입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모양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온도가 25도인데 이때 우리는 수증기량이 요만큼 있었다고 합시다. 즉 수증기량이 요만큼이라는 뜻은 요만큼, 예를 들어서 15다. 자, 요 상태는 지금 가포화 상태입니까? 포화 상태입니까? 불포화 상태입니까? 그렇죠? 불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불포화 상태인데 얘가 그럼 여기서는 증발량이 많아요? 응결량이 많아요? 맞습니다. 증발량이 많죠. 근데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 온도가 됐을 때는 우리 원래 이만큼 수증기량이 진짜 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응결이 더 많아지면서 응결이 시작될 겁니다. 요렇게 응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요 온도, 예를 들어 여기 15도였다. 그럼 바로 요 온도가 이슬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슬점은,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수증기량이 요만큼 있었다.
즉 예를 들어서 10이 있었다. 그때 있을 점은 요렇게 쭉 내렸을 때 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때 온도입니다. 즉 여기 만약 5도라면 요게 있을 점이 된다는 겁니다. 즉 현재 상태의 수증기 양에 따라서 있을 점의 온도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